레시포드 영입 네 번째 옵션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요? 안녕하세요, 바코비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요. 그중 바르셀로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마커스 레시포드의 미래를 확실히 결정하는 거예요. 레시포드에 대한 바르셀로나와 맨유의 임대 계약서에는 완전 영입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천만 유로만 지불하면 레시포드는 완전히 바르셀로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일단 선수 본인은 바르셀로나에 남고 싶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와서 맨유로 돌아가기에는 자기도 조금 뻘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최근 분위기로는 레시포드 영입에 3천만 유로? 이게 조금 과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물론 찬성하는 팬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레시포드의 완전 영입을 찬성하는 의견 혹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간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전에 지난 영상에서 2002년생인 촐라키스를 1919년에 프로에 데뷔했다고 제가 녹음 실수를 했는데 이걸 두고 AI 녹음이었냐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기침도 하고요.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노래도 합니다. 그래도 실수는 줄이려고 노력할게요. 아무튼 영상 바로 보시죠. 찬성 의견. 레시포드의 완전 영입을 찬성하는 팬들 대부분은 그의 뛰어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가 괜찮기는 해요. 레시포드는 바르셀로나 합류 이후 46경기에 출전해 13골 1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체 출전이 상당히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좋은 스탯이라고 볼 수 있죠. 올 시즌 레시포드는 총 2385분을 소화했는데 이는 바르셀로나 선수들 중 13위에 해당됩니다. 확실히 주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99분마다 한 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한 거고요. 특히 레시포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5골을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그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각각 6골씩을 기록한 라민 야말과 페르민 로페즈밖에 없어요. 찬성파들이 레시포드를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보여준 태도 때문이기도 해요. 맨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죠. 동료들과의 사이도 좋다고 하고요. 한지 플릭 감독도 레시포드가 훈련장에서 보여준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료들 역시 그를 항상 웃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수줍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기도 했고요. 또한 레시포드는 하피냐와 야말에 밀려 출전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백업 역할을 이해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쿠 단장과 플릭 감독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라고 해요. 시장에 이런 매물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는 어차피 백업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즌 레반도프스키가 팀을 떠난 뒤 바르셀로나 구단은 새로운 주전급 공격수 영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입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입된 선수의 하피냐, 야말 그리고 네 번째 공격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레시포드 정도면 괜찮은 대안이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 레시포드의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는 분명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맨유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됐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최대 장점인 스피드는 물론 좋은 슈팅력과 뛰어난 신체 능력, 거기에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현재 시장에서 3천만 유로로 레시포드만한 선수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측근들에 따르면 레시포드의 최우선 목표는 바르셀로나에 남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연봉 삭감까지 감수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만큼 바르셀로나의 진심이라는 거죠. 이 또한 일부 바르셀로나 팬들이 레시포드를 좋게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벌써부터 구단에 대한 로열티와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찬성파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3천만 유로로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는 힘들다는 점은 크게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반대 의견. 반대하는 팬들 대부분이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특히 라리가에서 정한 연봉 상한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바르셀로나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라리가가 규정한 셀러리 캡을 지속적으로 초과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대1 룰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대1 룰이란 아낀 금액 그대로를 영입할 때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을 온전히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바르셀로나가 셀러리 캡을 초과했다면 총 매출이 상승하더라도 추가 지출을 못하거나 선수 매각 금액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라리가가 발표한 급여 상한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다행히 이제 1대1 룰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수 영입에 있어 조금은 여유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시포드를 영입하는 것은 옵션 행사 금액 이외에도 높은 연봉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연봉을 삭감한다고 해도 꽤나 높은 수준의 금액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는 97년생입니다. 만약 3년 계약을 했다고 치면 계약 종료 후 그는 33살이 되는 거예요. 회수할 수 있는 이적료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레시포드의 완전 영입을 반대하는 팬들은 이런 점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의 네 번째 공격 옵션 치고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또한 경기력적인 측면에 우려를 표하는 팬들도 많아요. 물론 그가 보여준 스탯 생산력은 높게 평가할 만하나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레시포드가 패스웍을 중요시하는 바르셀로나의 팀 컬러와는 맞지 않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팀에서 겉도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프더볼 움직임이나 전방 압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턴오버 시 강한 역압박이 요구되는 플릭 감독의 전술에서 레시포드의 소극적인 수비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선수단 개편을 앞두고 있는 바르셀로나가 선수를 영입한다면 플릭 감독 체제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새로운 선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중요 경기에서의 활약 또한 레시포드를 향한 여러 가지 비판 중 하나입니다. 파피냐의 부상으로 주전으로 출전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레시포드는 1, 2차전 모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팀은 탈락했고요. 물론 이 부분이 레시포드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두 경기 못한 걸로 선수를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금액 문제가 크긴 한 것 같아요. 연봉 삭감 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바르셀로나 구단은 이제야 맞춰진 셀러리 캡 관리가 가장 중요한 구단의 목표가 될 테니까요. 대체 선수 영입. 바르셀로나 현지에서는 이미 레시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레시포드를 데리고 있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현지 매체는 레시포드의 대체자로 마요르카의 얀 비르질리, 벤피카의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르질리는 라마시아 출신으로 아직 바르셀로나가 권리의 50% 정도를 소유하고 있기에 매우 저렴하게 영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신성인 시엘데루프는 올 시즌 44경기 11골 6도움을 기록하는 등 좋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죠. 앤서니 고든은 도대체 왜 거론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력을 떠나서 바르셀로나가 노리기에는 이적료가 너무 많이 들 거예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선수는 역시 오사수나의 빅토르 무뇨스예요. 무뇨스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유스를 동시에 거친 몇 안 되는 선수로 드리블에 특장점을 보이는 선수죠. 올 시즌 컵대회 포함 35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 중인 무뇨스는 리그에서 총 74회의 드리블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133회를 기록한 라민 야말, 85회를 기록한 비니슈스 주니오르, 76회를 기록한 킬리안 음바페에 이어 리그 4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드리블 스페셜리스트가 될 만한 자질을 갖췄다는 거예요. 스페인 현지에서는 무뇨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물론 레알 마드리드까지 그를 원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기도 하죠. 라리가 여름 이적 시장에 또 다른 재미 요소가 될 듯 하네요. 마무리. 오늘은 레시포드의 완전 이적을 찬성하는 혹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입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